현명하게 잘 이건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제 제가 이제 이상한 마케팅 회의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자청님하고 이제 그 본부장, 이제 그 직원 뭐 인사관리라든지 하는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성장 스토리를 나눠주시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봐서 되게 편안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았는데 그 회사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건이 없을 맞아.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투명하게 다 깠어. 무슨 일을 겪었고 마팅이 간 애들이 있었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PCM에서 먹튀 얘기하면 쟤네는 왜 저렇게 먹튀 얘기를 해 하잖아요. 이거는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이에요. 맞아요. 돈 벌어본 사람들은 다 먹튀가 있어. 다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이제 농담이긴 한데 내가 견제가 죽일 거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사업상의 중요한 기밀을 어떤 기자가 유출해서 하여튼 뭐 되게 여러 가지를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PC 말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투명한 거. 투명해. 그리고 이분도 딱 한 가지만 집중하더라고요. 고객 성우. 벌써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우리 PCM 그거죠. 또 있어.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벗어나. 그러면 다 뜯어고쳐. 건물도 부시고 조직도 부시고 다 부시더라고요. 근데 PCM도 갑자기 확 없잖아요. 고객들한테 이게 안 좋다고 확 뒤집는데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 진짜 되게 감동하고 왔고, 성공의 규모는 다르지만 이제 PCM은 아직은 저희 조금 성장 중이니까, 그런데 본질은 같다라는 생각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제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문제를 만들지 못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문제를 듣다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본인이 알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한테 말하기 전에 본인이 인정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액션을 취했으면은 저한테까지 안 왔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개인사. 그쵸. 개인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내가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이 문제까지 왜 왔을까의 그 본질을 보라는 거야. 저는 절대 이 문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죠. 알스간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게 클로징이 안 됐다? 그럼 전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클로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인생사도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전 단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 전 단계에 내가 있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배제된 게 아니라 나도 그 문제에 일부러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 누구보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걸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메타인지인 거예요. 진짜 모르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우쭈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로 굉장히 파고 들어가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들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저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킨다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자의식 해체를 당하는 거네요. 맞아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게 정말 의식이 해체가 되면서 가장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사실 문제 해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왜 못하냐?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빠져 있어요. 감정. 네,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고 해결은 이성의 영역인데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굉장히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 그래서 그 자기 연민에 있다는 거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서 꺼내 오려면 자의식 해체가 왜 필요하냐? 이성으로 두드려 패야 돼요. 이성으로 두드려 패서 그 문제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본질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었던 분들처럼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겠죠. 물론 그분들이 퀸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랑 인연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대1 코칭 서비스를 저희가 초창기 멤버들만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해드렸고 인생에 정말 방향이 안 잡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이성이 안 된다면 남의 이성을 가져와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멘토가 필요하다는. 맞아요. 왜 멘토가 필요하냐면 그 멘토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저랑 통화하셨던 두 여성분이 다 저랑 한 명은 저랑 동갑이었고 한 명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두 분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이걸 겪었냐예요. 제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지금의 닫혀있는 이성의 영역을 제가 건드려 드린 거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그 본질부터 다시 역으로 올라오다 보면 아프고 힘들지만 속이 개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속에서 이미 사실은 골마서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갖고 있는 게 더 아프잖아. 맞아요. 터트려서 맞아요. 바깥으로 끌어내야지. 그러니까 여드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드름 나오신 분은 알 건데 딱딱하게 안에 있을 때가 더 아파요. 근데 여기 하나 생겼어. 얘를 막 내가 괴롭혀서 차라리 염증으로 만들어서 맞아. 얘 바늘로 살짝 해가지고 탁 터져 나오잖아. 그럼 눌렀을 때 안 아파요. 맞아요. 인생에도 있을 거야. 인생에도 그렇게 염증이 있어요. 인생의 염증이 근데 딱딱한 여드름처럼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건드려가지고 차라리 염증을 일으켜서 터쳐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눈 다래끼가 얼마 전 났었는데 눈 딱딱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을 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제가 이렇게 건드려서 염증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서 여기 딱 보니까는 살짝 이게 염증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꽉 짜냈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 없어졌구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 일부러 건드릴 땐 아파요. 염증을 일으켜야 되니까 일부러 건드릴 때 아프고 거기서 이제 두 갈래죠.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을 하면 인정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서 뺄 거, 내 인생에서 채울 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틀리면서 배우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자신만의 딱딱한 여드름은 있어요. 삶의 염증, 딱딱한 여드름 굉장히 와닿는 되게 키워드인데 근데 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어설프게 똑똑하고 틀리기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래도 학벌도 좀 있고 그렇지. 배울 만큼 배웠고 특히나 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러면은 가정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경우에는 남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리 둘도 바닥에서 우리 둘이 막 진짜 막 헤쳐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내가 항상 옳았거든. 내가 옳았으니까 나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근데 이 생각을 뒤집은 게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옳았으면 더 올라갔어야지. 그렇지. 왜 여기까지밖에 못 동명원장이 왔냐.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의 성공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진짜 옳았으면 네 성공에서 그치지 말고 더 올라왔어야지. 이게 바로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작은 생각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본질을 내가 탄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주제 파악이 혼자 안 되면 멘토를 통해서 남의 이성을 빌려와서라도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figure out 이렇게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 거야. 알아내고 내가 고쳐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이게 문제이고 이거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고 다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인내가 없으면 아마 되돌아가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이유는 인내가 없어서요. 너무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게 근데 어쩜 이렇게 삶에서 뭔가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과 공부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똑같죠?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사실 도움을 줘도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줘도 한 번 해보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계속 설명하면서 갈 순 없잖아. 그렇죠. 한 번 얘기해주면 일단 이 사람을 왜냐면
이 사람보다는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나으니까 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어보고 내가 답을 들었으면 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한 문제 풀고 이만큼 하다가 또 물어보고 이만큼 하다가 또 물어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 더 쉬운 걸 끼우거려. 여기 가면 더 쉬운 풀이법이 있다는데 쪽집게가 있다는데. 여기는 문제를 찍어준다는데. 아니 근데 인생에서 문제를 찍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사기죠. 그렇지.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시간 속에서 망하는 이유가 쉬운 방법만 찾다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이 아이의 본질은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내 노력발로 만들었다는 건 얘 실력은 아니야. 선생님 실력이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사실은 뽀록이 나잖아요. 뽀록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깜짝 드러나죠. 놀라지. 아니 얘가 왜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특히 부모님이 놀라시죠. 놀라지. 근데 음. 그거를 교묘하게 사실은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한 번 뽀록이 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주 심하게 뽀록이 나죠. 들통이 나지 모든 게. 맞아요. 투명해지죠. 그래서 인생에서도 저희가 처방을 드려도 여기서 더 쉬운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잘 됐냐? 어려운 결정을 하지 못하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더 잘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너무 맞아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질을 먼저 채우시는 게 맞다. 이거는 저희 말이 아닙니다. 억만장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PCN 퀸즈가 아니라 퀸즈 할머니를 만나도 자기가 노력해서 인내, 내가 내 문제를 수정이 될 때까지 이거를 내가 실행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는 얻기 어려우니까 좀 인내 부분에 저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